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써마지 클래스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 오늘 또 이마 필러로 이렇게 메디컬 에스테틱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이시오원 대표원장 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산패 삼성정 대표원장 김태형입니다. 오. 그래요. 오늘은 이마 필러 이야기 이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노스폰 강의잖아요. 스폰서십 없이 이제 강의하는. 그쵸. 그래서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시술에 대한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그냥 원장님이랑 디스커션 하는 네네. 내용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마 필러 어렵나요? 쉽나요,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저는 이마 필러가 항상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쁜 이마들도 너무 많기는 한데 저는 유독 이제 이마 필러를 하거나 뭐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티나는 뭔가 필러들 보면 좀 거슬리는데 또 제가 했을 때 저거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뭔가 경계값에 그러니까 좀 채워는 지지만 안 한 느낌의 이제 그걸 만드는 게 전 다른 부위 필러보다 유독 이제 이마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이마를 안 건들기에는 이게 얼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쵸. 봤을 때 이마가 너무 꺼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소한 차이가 사실 얼굴 윤곽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마랑 코다 보니까 사실 아예 안 하고 이제 얼굴 윤곽을 완성을 시킨다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항상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위가 이마여서 원장님께 부위. 또 이렇게 한번 고수는 어떻게 하나 사실 고수는 아니고요. 뭐 초고수인가요? 아니요. 필러 시술은 워낙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모든 시술이 그렇겠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다른 선생님들은 이마 필러 갖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이제 것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마가 이런 시술이고 이런 부위인데 또 각각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따라서도 이제 느끼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장님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마 필러에서 자연스러운 이제 이마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아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필러의 결과는 어떨 때 그걸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틈이 안 어쨌든 이렇게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또 사실 이마가 워낙 표정을 많이 쓰는 이제 근육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보톡스를 꼭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덜 움직이고 이건 아니어서 되게 어쨌든 컨케이브가 워낙 이렇게 그런 곡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층을 사실 균질하게 이제 그 층에 넣어서 뭔가 표정 짓거나 했을 때 당연히 이게 움직이거나 보여지면 안 되는 부위인데 가끔 이제 뭐 팔로우 하거나 할 때 제가 봤을 때도 저거 좀 이런 거슬리는 부분이 사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무한으로 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마에 뭐 모든 시술이 그렇겠지만 이마 필러가 또 유독 이제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정말 조금 채우려고 한 분들은 또 이제 너무 예쁘게 잘 되는데 사실 이마 필러 드라마틱한 분들은 정말 이제 엄청 굴곡이 지고 딱 이 부분을 또 너무 매끈하게 채우면 예쁠 분들은 또 이제 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저는 아직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고민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마 필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이걸 해야 되나? 또 뭐 데인저러스 존이 또 겹쳐 있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이제 들게 되는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이마 필러 할 때 저는 한 40분,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마 전체를 하는데.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시간이 그거의 절반? 그거보다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시간을 오래 두고 했을 때가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반대로 저도 이제 결과가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도 있으세요?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이마 필러는 어쨌든
제가 만들 수 있는 결과에 어느 정도 수치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모양을 항상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 테크닉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마 필러 할 때는 이마랑 미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톡스, 네. 저는 이제 스킨 보톡스 방법을 하지만 네. 보톡스는 항상 필수적으로 해요. 무조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꼭 다른 병원에서라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이마 필러의 모양적인 측면에서 유지 기간은 길거든요. 네.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흡수율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위여가지고 대신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좀 계속 가져가면서 그 이마의 모양이 좀 변형되는 거를 방지하고, 또 어느 특정 부위가 먼저 빠지는 거를 또 분해되는 거를 좀 억제하려고 하거든요. 움직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위는 조금 빨리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고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테크닉을 이마 필러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피부층을 레이어 5, 1부터 5까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통 흔한 말로 본 터치를 해가지고 페리오스툼 레벨을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머슬과 본 사이층에 이제 넣으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마에서는 그 부위를 루즈 아레올라 티슈라고 하는 부위에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마를 서브큐에 넣는 걸 또 이제 강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서브큐에는 거의 안 넣으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루즈 아레올라 티슈를 전체적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 게 컨셉이고요. 저는 이마 필러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 HA 필러를 쓰면은 HA 필러의 종류, 그 제품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필러 시술할 때 각각 부위마다 적합한 필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품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레이어에 넣어야 되고 어떤 제품으로 또 선택을 하고, 그 레이어에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줘야 이마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HA 필러 이제 성분 얘기를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코에 사용하는 필러를 이마에 사용하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네. 코에 사용하는 필러는 이게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되고 퍼지지 않아야 네. 되고 계속 서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리프팅 캐퍼시티라고 하잖아요. 탄성과 응집성,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리프팅 캐퍼시티라고 하는데, 응집성이 너무 뛰어난 필러도 안 좋고요. 네. 탄성이 너무 뛰어난 필러도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응집성이나 탄성이 이제 좋으면 좋을수록 얘네가 뭉쳐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딱딱 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솟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분하지가 않고. 이마는 적당하게 퍼지기도 해야 그게 이분하게 돼서 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매끈한 이마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마 필러 할 때 조금 곤란함을 겪거나 이게 결과가 왜 이럴까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마 필러를 또 하다 보면은 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성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따가 라이브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레이어에 이분하게 깔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는 내 생각에는 분명 그 레이어를 지금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레이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초심이나 아니면은 조금 아직 엑스퍼트로 가기 전에는 이마 필러는 서브 시전을 먼저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서브 시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를 넣는 테크닉을 하도록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마 필러는 사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넣으려는 층에 이분하게 이제 넣어줘야 되고, 또 제품의 선택도 잘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다. 환자분 오시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이마 필러 또 어떤 게 궁금하시고 어떤 게 어려우시고 어떤 게 쉬우셨어요? 사실 이마 필러는 저는 용량을 어쨌든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항상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남는 경우도 있기는 그쵸. 하지만 또 모자른 나는 경우도 이 있죠. 정도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4cc, 저 웬만하면 이제 5cc를 마지노선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용량이 있긴 하잖아요. 5cc를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5cc도 했는데 그럴 때가 있죠. 이거 너무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이런 있죠. 게 이제 시술 끝자락에 그럴 느껴지는 그럴 때가 경우가 있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뭐 환자분들한테 사실 비춰지기가 이렇게 뭔가 너무 페이하는 느낌으로 상업적으로 비춰질 수 비춰질 있죠. 수가 그쵸? 있으니까. 왜냐면은 뭔가 나는 되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정말 딱 필요한 용량만을 권해준 사람인데 왜 시술하다가 갑자기 이거 1cc 더 늘어나고 추가해야 될 이제 것 같아. 그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런 용량적인 거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막상 할 때의 뭔가 들어간 용량의 괴리감에서 오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거는 뭐 저의 테크닉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가끔 이제 몰딩을 사실 이마 필러도 막 엄청 빡세게 해야 되는 부위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결국에 몰딩이 빡세게 필요했던 필러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한 직후에도 맞아요. 막 저도 마취를 투매로 막 많이 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직후에도 모양이 예뻐야지 이제 사실 뭐 그다음 뭐 물론 필러 종류에 따라서 유독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예뻐지는 필러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거 좀 몰딩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했을 때가 좀 사실 당황스러운 거여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쵸. 매번 겪는 건 아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시술이 어쨌든 항상 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시술자한테도 좋고 환자분한테도 좋은데 유독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이마가 그렇다고 막 제 컨디션에 따라서 뭐 본터치를 안 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가끔 이제 좀 예기치 못한 이제 시술 직후에 당연히 안 쳐서 거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 붓기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죠. 모양이 사실 다른 필러들은 한 직후에 보여줬을 때도 막 너무 예쁘다 아니면 좀 뭐 붓기 때문에 이거 설마 이대로 가요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이거 모양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유독 이마는 뭐 편차가 있죠. 이제 제 시술 컬에 있어서 좀 나는 부위여서 저도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마 필러 모양은 항상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봉긋한 이마를 만들려는 생각은 사실 없고요. 네. 그냥 매끈한 이마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가서 근데 이마 넓이가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 이마 넓이에서는 저는 보통 제가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4cc를 사용을 하고요. 조금 넓은 이마면 5cc, 5cc. 좀 좁은 이마면 3cc. 그래서 3, 4, 5에서 거의 저도 벗어나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게 헤어라인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헤어라인까지 이제 접근을 안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근데 헤어라인까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용량을 뭐 1cc나 2cc까지 이렇게 추가로 쓸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은 안 하려고 하고요. 이따 디자인에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예를 들어 4cc를 사용을 할 거면은 처음에 저는 계획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요 구역에 1cc, 요 구역에 1cc, 요 구역에 1cc, 요 구역에 1cc. 옛날 써마지도 제가 좀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거를 정해놓고 갈 때 맨 처음에 1cc 쓸 때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거기에 모양을 저는 가이드를 잡거든요. 예를 들어 그 볼륨이 너무 높게 올라와 버리면은 나머지 부위도 똑같이 이분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용량이 끝도 없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를 처음에 잘 잡아놔야 그거에 맞춰서 다른 부위까지 이제 가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정해놓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그 모양에서 용량을 너무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환자의 니드도 중요하죠. 네. 이게 굉장히 그냥 밋밋해도 그냥 매끈한 정도 이마만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완전 봉긋한 네. 걸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마 필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즘 보면은 8cc, 9cc도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저는 맞는 테크닉이고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장님 결과 보면 되게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마를 커버하느냐 하는 싸움이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이마 할 때 항상 템플까지도 다 커버를 해주시고 헤어라인까지도 커버를 해주시니까 보는 영역에 이제 눈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환자는 얼마만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디자인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마 필러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기사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고 근데 항상
그 테크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테크닉과 이 제품을 썼을 때 옵티멀 아웃컴이 어느 정도구나. 사실 그걸 알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모양을 만들었구나 안 만들었구나가 이제 맞춰지니까. 요즘은 이제 옵티멀 아웃컴도 모르고 시술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끝판의 결과는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수준에 어디까지 이를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오늘은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냥 이건 제가 초반에 했을 때 지금까지도 사실 뭐 항상 시술할 때 뭐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펑처 사이트를 저는 이제 이마 할 때는 유독 좀 적게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이제 이마가 붓기가 내려오면은 사실 예기치 못하게 다음날 뭐 너무 눈 밑으로 이제 팬더아이처럼 붓기도 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필러 시술 이후에 붓기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펑처 사이트를 좀 최소로 쓰려고 하는데 원장님은 펑처 사이트는 뭐 그러면은 크게 펑처 사이트 몇 개 정도 사용하세요, 원장님은? 저는 보통 이제 3개를 쓰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 이제 또 너무 잘하시는 원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펑처 사이트는 이제 개인마다 뭐 이마 굴곡진 것도 너무 다르기는 하고 또 이제 그걸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층을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좀 내려놓기는 했지만 이제 펑처 사이트의 개수도 개수지만 뭐 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뭔가 그거에서 여기서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것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테크닉도 정답이 없고 뭐 제품도 정답이 없고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펑처 사이트 3개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3개로 사용을 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다 어퍼 레벨에서 이제 들어가요. 어퍼 레벨에서 들어가고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적절한 레이어에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참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내 손에 익숙해진 거를 나중에 바꿔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예를 들어 현재 내 결과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결과치 아웃컴을 바꿔보고 싶을 때는 또 이게 다르게 하시는 원장님들의 테크닉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마 필러가 조금 답답하거나 막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 그 이마 필러를 그래도 좀 엑스퍼트로 잘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의 제품에 예를 들어 펑처 사이트까지 그대로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하나만 벗어나도 그 같은 결과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카피해서 따라 하실 거면은 모든 걸 다 카피해서 이제 해보시는 게 그러면은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테크닉을 그대로 쓸까? 아닐까가 판단이 되니까 한번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막힐 때는 좀 답 중에 하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대로 베껴서 해보면은 답을 받지 않을까? 이게 잘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디스커션 이렇게 마치고 우리 시술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